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재룡전기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재룡전기가 약 11% 정도 폭락을 했었었죠. 사실 이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11% 폭락을 했다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뜻인데요. 오늘 그러한 이유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재룡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.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그렇다면 이 재룡전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복귀 한번 해보자면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변압기 비중이 100%이죠. 그럼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지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바로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한 이 변압기 수요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 수출 공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수출이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해서 IR 담당자분께 여쭈어 보았었고, 그에 관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실제로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, 이 공시가 이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의 10%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다. 근데 2023년에는 2022년 매출이 800억 수준이라서 이 80억만 되어도 공시를 해야 했지만 2023년 매출이 1800억이라서 올해에는 이 180억 이상에 대한 수주만 공시를 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답변을 받았죠. 실제로는 계속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은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합해서 나오는 통계인데, 아무튼 이 변압기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특이하게 이 다음 순위가 2순위가 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네옴시티 관련이 아닐까 하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룡전기의 실제 매출 비중 함께 살펴보자면 수출이 75% 이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상당히 상승했었고, 2024년에는 그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죠. 실제로 공장 가동률도 130% 이상 되고 있는데, 사실 재룡전기는 이 대전 공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생산 실적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2024년 1분기에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인데, 지속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보면은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오늘 그렇지만 이 재룡전기 약 11% 정도 이 폭락이 나온 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오늘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죠.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.7%로 하락 마감을 했고, 다행히도 이 120일 이평선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2%, 아래꼬리 부분이 2.4%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곳은 이 부분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 좀 찾아보자면, 바로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죠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다우존스 마이너스 1%, S&P 마이너스 2%, 나스닥이 마이너스 3.6%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S&P 지도인데,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3.5%,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AI 대장주죠. 엔비디아 마이너스 6%까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, 애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%, 구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. 마이너스 5%, 아마존도 마이너스 3%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,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%까지
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어제 이 미국장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한국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왜 그렇다면 이 미국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을까라고 해본다면 당연하게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이 헤드라인을 보시자면 AI 열풍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이 되었대요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좀 더 키워보자면,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타나 있다. 그러면서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악화시키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, 지금 AI 열풍이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하게도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이죠. 사실 변압기의 모멘텀은 당연하게도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, 그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재룡전기가 하락을 했던 이유 좀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, 일단 지지라인 우리가 어디를 볼 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아마 2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, 2차적인 지지라인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. 일단 2차적인 지지라인,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재룡전기가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60일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. 만약에 60일 이평선이 올라와 주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도 올라와 주는 형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레인지를 조금 이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 재룡전기가 이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어떤지 좀 살펴보자면, 오늘의 수급 같은 경우 개인이 17만 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,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특히 기관에서 투신 5만 1000주,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6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.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 재룡적인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재룡전기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.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